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본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혹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100% 구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씩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전동 킥보드 탔다고 면허가 취소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가 알려줬나요?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아니 이런 건 안내 문구라도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계시죠? 전동 킥보드에 음주운전 시 자동차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라는 문구 하나 없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1년에서 2년, 심지어는 3년까지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일같이 많은 면허 취소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저는 이 문제를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 음주운전은 면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전거가 더 위험한데 말이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요? 자동차 면허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저는 이 부조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였죠. 첫 번째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입니까? 라는 팻말을 들고 무엇이 형평성에 맞고 무엇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동 킥보드 사건만 유독 90일 넘게 재결을 안 내리고 미루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 감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왜 똑같은 법률 문제를 두고 특정 유형만 차별적으로 지연시키느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 결과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 청구 이후 전동 킥보드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 속도는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근거로 한 C전략은 이제 평균 2개월 정도의 재결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상당 부분 공헌했다고 말이죠. 물론 C전략을 처음 생각해내신 변호사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사건을 3가지 구제 전략으로 접근하는데요.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률 적용이 일률적이진 않기 때문에 A, B, C 전략을 동시에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은 일반 자동차 사건과는 다릅니다. 위험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처벌 수준과 면허 처분 수위는 반드시 형평성과 법적 근거를 따져야겠죠. 하지만 행정청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 사건과 동일하게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다소 억울하게 면허를 취소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전략으로 승부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때로는 3가지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는 게 모두 다 행정사의 원칙입니다. 먼저 A 전략입니다. 생계 곤란형 일반 구제 전략입니다. 실수는 인정하는데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시 운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A 전략은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생계상 곤란함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요, 구제가 되면 기존 면허가 살아납니다. 재시험이 필요 없고 바로 운전 복귀가 가능하죠. 단점은 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특히 재범자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 전략은 사람이 가진 진정성에 기대는 전략입니다. 초범, 생계곤란, 반성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전략입니다. 위법성 주장 전략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다. 면허 취소는 법적으로 부당하다입니다. B 전략은 행정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즉 자동차도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서 자동차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이 점을 다투는 전략이죠. 실제로 법원이 비전략을 인정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비례성과 형평성 위반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와 동일하지 않다. 위험도와 피해 결과도 전혀 다른데 동일한 처분을 가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법적 타당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강한 논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 아니거나 생계 사유가 부족해도 적용이 가능하죠. 단점은요, 법의 공백을 다투는 부분이라 구제율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 전략입니다. 법령 기반 면허 재취득 전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나와 있고요. 처벌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C 전략은 가장 실무적인 전략이고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인사사고를 제외하고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는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고 이 법조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장점은요, 현재 기준 100%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는 제외고요. 의외로 기간이 빠르고 행정심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 됩니다. 특히 감사원 독촉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재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면허를 새로 따야 합니다. 시험 응시 및 서류 제출 등 행정적 수고가 좀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 B, C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전략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요. A는 감정 기반, B는 법리 기반, C는 제도 기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한쪽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생기죠. 특히 최근에는 C 전략의 성공률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대부분 사건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A, B, C 전략을 모두 병행 제출하면서도 비용은 한 가지 전략 기준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저만의 실무 철학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일,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인사사고가 없는 한 100%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 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봤고 가장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사례들을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꼭 클릭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